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한일단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일단조가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이 막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막 급하게 추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 그 부분들 대응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체크하면서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슈가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죠? 한일단조는 가장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기업 중에 하나고, 여기서 지금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굉장히 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막 북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잔뜩이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이 방위산업주들이 뭔가 얘기가, 이게 액션이 이미 나왔잖아요. 이런 액션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이번에 한일단조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전쟁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슈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슈팅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 전쟁이 결국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빨리 안 끝나요. 한번 시작하는 것조차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결국에는 이게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분간 이슈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이슈를 토대로 계속해서 방위산업 관련주, 그중에서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 이런 얘기까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움직였었을 때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더군다나 더해가지고 재무적으로도 이게 그냥 이슈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이미 뒷받침이 지금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 22년도서부터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 흑자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슈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확실히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진짜 찐카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완전 저점 자리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이고, 여기서 반등치는 거라 이제 좀 시작을 하면서 흐름을 바꿔주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메인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살펴볼 건데, 어찌되었든 지금 최근까지는 좀 하락 흐름을 태우면서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식의 하락 흐름을 타면서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걸 돌파를 지금 이제 해버리면서 한 방이 슛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물론 지금 한일단조가 큰 흐름상 봤었을 때, 가장 큰 흐름상 봤었을 때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의 박스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박스권은 항상 하단에서 자리를 잡으면 상단까지 간다가 기본 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국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단기적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장기적 관점상 어쨌든 지금 재무도 좋잖아요.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이제 저평가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위로 끌어올리는 그림을 완성시키면서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6,000원까지는 결국엔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락 흐름은 완벽하게 끝이 났고요. 지금 이번에 강하게 거래 신호탄을 쏴주면서 흐름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이 거래량이 신호탄이거든요. 이게 그냥 찔끔 돌파하는 건 신호탄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이게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하락 흐름이 이제 완벽하게 바꿨기 때문에 큰 흐름상 이제 계속해서 상방 흐름을 태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한일단조는 장기적인 관점상 계속 이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서 진입 타점으로 장기적 관점상 타이밍만 오면 계속 공략하시는 것도 가능한 지점이니까, 얘는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몇 달 동안 이 관심 종목 창에 넣어두시고 타점이 올 때마다 계속 잡으셔서 수익을 드시는 전략 가져가시는 거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사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걸 뒤엎고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원래 한 방의 움직임을 이렇게 하락 흐름을 태우다가 돌파하면서 한 번에 고점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희박한 확률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어쨌든 하락을 이렇게 타고 있었잖아요. 이 하락을 이렇게 타면서 요 속도로 이 밑으로 시속 한 200~300km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가. 근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흐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 밟았다고 바로 이 힘이 멈춰지나요? 아니죠. 우리 자동차도 급속도로 달리고 1차선 달리고 있다 급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차가 밀리잖아요. 왜?
올려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 때문에 한 방에 끌어올리는 그림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돌파가 나와도. 슈팅은 나와도 다시 잡고 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 힘이 소멸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소멸하는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시간을 태워주고 나서 보내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번에 이 거래량이 터진 게 결국에는 신호탄으로서 돌파했다는 신호탄으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움직임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결국에는 거래량은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무한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한하지 않잖아요. 힘을 폭발적으로 썼으면 쉬어야 되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48시간 아니 100시간씩 막 진짜 안 쉬고 일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열심히 빡세게 일을 했으면 나머지 시간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 충전을 해줘야 다음날 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나면 그 직후에는 눌림을 어떤 식으로든 거치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 엄청난 수치가 나왔잖아요. 보면 거래량들이 터질 때마다 눌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힘을 굉장히 많이 썼다. 중류자리 돌파하면서 힘을 굉장히 많이 써서 한 방에 갈 가능성이 없다까지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100% 같은 건 없으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한 방에 갈 가능성이 좀 낮고, 지금부터는 이제 눌림 자리를 좀 거치면서 여기서 떨어지려고 했었던 이 속력도 좀 줄여주는데 시간을 좀 보내주고 다시 다음번 이슈가 나올 때 2차 파동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6,000원까지 보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유하신 분들, 추격으로 들어가신 분들 무한정 기대감으로 보시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 어느 정도 분할 익절 하는 저는 타입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을 썼다라는 반증이라서 어쨌든 보내더라도 눌렀다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더라도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익절을 좀 챙겨 주시는 거. 전량하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물론 전량하셔도 상관없어요. 전량하고 눌러줬다가 반등 나도 다시 타점 잡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게 올라갈 때는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기 때문에 이게 그러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제가 무조건 다라고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분량은 익절을 해두시고 보는 게 리스크 관리상도 유리하고, 여기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미 익절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큰 파동까지 볼 수 있다는 거지, 안 흔들리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분할 익절 좀 하시는 걸 더 권장드리고 싶고, 분할 익절 해놓고 이제 다음 저점도 잡으려고 할 거거든요. 보통 올라갔던 폭의 반절 정도에서 잡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한 2,000원 중반대 정도 자리에서 잡아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이는데, 뭐 요건 그때 가서 다뤄드리시면 다뤄드리고,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안정화되는 거 보고 반등 칠 때 다시 공략을 해서 훨씬 더 큰 파동을 이때부터 가져가시면서 6,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좀 더 좋은 움직임, 좋은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지금 분할 익절 좀 하시고요. 진입 타점은 이미 떠났으니까 나중에 눌러줄 때 보시고요. 분할 익절 좀 해놓고 나머지 안정화 나중에 충분히 되는 거 보고 다시 공략 타점 잡아서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박스권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6,000원까지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익절 안 하신 분들은 뭐 하셔라? 익절 좀 하셔라.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분할 익절 해놓으시고 눌러줄 때 한 여기 2,500원까지 버티실 분들은 절반만 익절하시고요. 2,000원대 구간 2,500원 정도까지. 요거 못 버티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내일도 연속으로 빠르게 밀어주는 그림 안 나오면 그냥 전량 익절 하고 나오시는 걸 좀 더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2,500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오면 이제 다시 반등 자리 나올 거거든요. 나올 때 여기서 패턴 보고 공략 타점 잡아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고점까지 1차 목표가 삼아서 분할 익절 해주고 또 넘어가 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6,000원이 가능하죠. 이 한점 충분히 행보 구간에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6,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